여러분 안녕하세요, 제니스입니다. 저도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 시키고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저도 저와 같은 아바타가 정말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거의 좀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듯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보통 시간을 쓸 때 2시간 단위로 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주부이다 보니까 가사 일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딱 이 시간까지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쓰면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거든요.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시간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잡으면 시간을 끌고 가는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,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카메라를 켠 이유가 한 3가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라면 제니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, 이런 걸로 원장님들이 충분히 필드에서 느끼시고 또 어려움 겪는 것들, 고민하는 것들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3일 연속 전화 받은 건, 또 상담 받은 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모쪼록 그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께, 아니면 준비 중인 초보 원장님들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, 아유, 저는 강아지 새끼. 진짜 원장님들 저 이게 고민 있어요, 제니쌤 이런 것 좀 솔루션 받고 싶어요,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떤 말을 내가 해드리면 이분한테 가장 적합하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. 제가 누군가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솔루션을 줄 정도의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러나 다만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, 나라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? 그러한 것들을 저의 생각입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의뢰하시니까,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대답을 해드렸거든요. 첫 번째 이야기는, 원장님이 지금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. 이분도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신 그런 중에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. 원래 주제는 딴 거 이야기 하다가 그룹으로 왔을 때 누가 상담자들이, 학부모님이 한 서너 명이 같이 세트로 올 때 있거든요.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.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건 결국 뚜껑을 덮는 일이 뭘까요? 입회라는 거예요. 입회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. 아니면 그날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 이번 주부터 또는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닐게요, 이렇게 구두상 약속을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 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제니쌤, 제가 그룹으로 온 상담을 단 한 번도 엮은 적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거든요. 상담을 그룹으로 오다니,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원장님께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나 봐요.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엮은 적은 없어요. 다 놓쳤어요.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느낌이 오시나요? 저라면 그룹으로 오게끔 하지 않는다는 게 우선입니다. 왜냐하면 레벨 테스트라는 것은 내 자녀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. 그런데 나는 나의 패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싫은 게 누구나가 똑같아요. 내 패를, 갖고 있는 패를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죠. 하물며 이 엄마들이 왔을 때는 여기 최근에 오픈했대, 우리 한번 가보자,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정작 학습자가 당사자인 아이들이 와줘야지만
레벨 테스트가 되는 거지. 우리가 서너 명이서 맛집 투어를 가거나 뭐 여기 생겼대 가보자, 뭐 야 너 뭐 사러 갈 거 있니, 우리 같이 쇼핑 가자, 그러한 종류의 들러리로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. 철저하게 내 자녀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좀 알고 싶어요. 여기는 어떻게 지도하나요?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? 말 그대로 상담 플러스 레벨 테스트거든요.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안고빵이 빠진 상태에서 빵이 온 거잖아요. 그것도 서너 명이. 그러면 어떤 상담으로 이루어지냐면 보여지는 것 위주로 엄마들이 이야기를 해요. 강의실이 하나인가요? 원장님 혼자 다 가르치세요? 최대 아이들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요? 동일한 시간대에? 선생님 이게 다 가능하세요? 이런 거를 지적질을 하지 내 말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3명 중에 1명이 부정적인 이야기, 꼬투리 잡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 수습이 안 돼요. 왜냐하면 남의 눈도 정말 그러네, 원장님이 혼자 가르치면 이게 애들이 다 될까? 우리 아이 방치되지 않을까? 어머 정말 그러네, 강의실이 하나네. 이러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게 귀에 들어오고 띄어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지적질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담이에요. 사실은 저라면 미리 그렇게 오는 걸 방지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. 그거인 즉슨 어머님, 아이와 함께 어머님이 단독으로 오셔야지만 어머님의 아이, 즉 학생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서두를 끄집어냈다면 그 엄마가 과연 내 자녀의 현 주소, 패를 그렇게 상대방에게 까발려서 노출되도록 민낯을 드러내겠냐 이거죠. 올바르거나 정직한 상담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거기다가 세트로 몰려와가지고 맛집 투어도 아닌 것이, 뭐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이, 그런 개념의 그런 종류의 미팅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나라면 그렇게 처음부터 유선상 받았지만 오지 않게끔 개별로 오게끔 유도를 했을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. 네, 두 번째는요, 제가 어제 조금 장시간 유선상 통화를 한 경우인데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매니아시고 또 구독자이시기도 하지만 제 채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또 학습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구독자 분이셨거든요. 이분 같은 케이스는 원어민입니다. 제가 아까 즉 어릴 때 이민 가서,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. 한국말도 원어민, 영어도 원어민. 너무 부러워요.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 그런 한 아닙니까? 내가 진짜 태어나서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어. 김미경 원장님도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분 케이스는 그러한 신도시 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거의 한 60명, 70명 이상, 대기가 몇 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, 여기까지 들으면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제니쌤의 도움이 필요 없네, 너무 잘 나가네, 뭐가 문제야?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.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거든요. 지금 여기 선생님의 수입은 한 월 1,000 정도 되는데 교육비가 좀 낮아요.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낮은 교육비는 아니에요. 파헤쳐 보면 얘기인 즉슨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아이가 있고 일주일에 2번 오는 아이가 있고 또 그 이상 오는 아이도 있겠죠. 그런데 어린 6세, 7세, 9세 요 아이들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이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. 문제는 그 80평대 빌라에서 주거 계약 조건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큰 거예요. 그 지역의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
부모님들이 픽업을 해주고 픽업을 해라 또 오고, 원장님은 당연히 차량 서비스를 안 하시죠. 공부방이니까. 그런데 입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. 이쪽에 보내면 아직 어린 나이라 원장님이 놀이 위주로 수업을 많이 잘해주셔. 원장님이 즐겁게 해주셔. 우리 아이들 영어에 대한 호감도, 호기심, 관심사가 어릴 때 그냥 굉장히 많이 성장해 라고 소문이 나서 그렇게 어린 6세, 7세 그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리고 때가 되면, 즉 한 2학년, 3학년 정도 되면 또 후루루 쫙 빠지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제가 볼 때 이분이 갖고 계신 포텐셜은 충분히 크거든요. 그런데 어린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스타트를 했고 해보니까 이게 먹히네. 엄마들이 픽업을 해오고 픽업을 또 가고 이게 먹히네. 뭐 5km에서도 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 이 주 2회가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. 엄마 입장에서. 왜? 내가 픽업을 가야 되잖아. 내가 데려와야 되잖아. 또 가야 되잖아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공부방이나 교습소의 형태가 보통 차량 운행을 안 하잖아요. 동네 장사이고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흡수되고 나가고 물갈이가 되고 또 흡수되고 채워지고 이거거든요. 근데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입소문은 자자해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인 내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겠어. 이 얘기거든요. 되게 고민이 깊겠다. 지금 당장은 월천으로서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데 올 연말이면 내가 그 안에 어떤 쇼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넓은 장소에 또 다른 빌라를 얻던지 아니면은 어머님들이 지금 2학년, 3학년 되면 다 떠나간다는 거죠. 왜? 선생님 감사해요. 그동안 우리 아이 놀이 위주로 영어에 대한 흥미도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전문적인 기관에 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. 라는 그 한계점이 2학년, 3학년이라는 거예요. 초등학교. 저는 듣고 나서 저의 대답이 100% 맞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. 과연 나라면 어떤 걸 선택할까? 첫 번째로 제가 나이를 물어봤어요. 원장님 어느 정도 연령대세요? 그랬더니 곧 50이라고. 여러분 50이면요 내 건강을 챙겨야 되는 나이예요. 성공 위에 뭐다? 건강입니다. 그런데 원장님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나요? 나는 애들이 너무 좋아. 그러면 그대로 쭉 가면 돼요. 근데 이제는 곧 올해 만기야. 나도 뭔가 다른 곳으로 생각은 아마 교습소를 차리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아이들을. 그러려면 이 아이들을 같이 이동을 하던가 올 수 있는 구조로 아니면 새로운 판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요. 아이들 정말 에너지 딸리고요. 또 주말에는 또 그냥 챈트며 동영상이며 이거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. 그 어린 자녀 학부모님들에게. 우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안 하잖아요. 저는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업을 안 하거든요. 같은 월 1000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. 내 생활이 없는 거예요. 거기다가 남편분은 이제 중고등부 가르치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월 1000입니다 라고 했다면 썩 좋은 수입은 아니에요. 내가 2명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통 교습소 공부방 혼자 하시잖아요. 그런데 사실 월천 가지고 가시는 분들 적지 않거든요. 대부분 뭐 6, 700, 보통은 500, 조금 더 버시는 분 한 800, 그 정도는 가져가시거든요. 그래서 저의 의견을 묻길래 저라면 원장님이 갖고 있는 포텐셜 정도면 충분히 회화로 거의 수업을 하잖아요. 원어민이다 보니까 한국말도 막힘없어. 얼마나 확장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에너자이틱하게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거나 정말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판을 깔아 보십시오.
원장님은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선상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세미나를 묻길래 제가 지금 영상도 못 찍고 2월 달에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날짜도 못 잡았습니다. 꼭 방문하시면 굉장히 얻어가는 것이 많을 거예요 라는 걸로 제가 끝 마무리를 했습니다. 스토리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바돼서 제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. 원장님들이 어떠한 거를 할 때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. 나 월천여잖아. 나 잘 나가.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 업을 한 10년 정도까지는 내다볼 거야 라고 한다면 젊은 엄마들은요 사실 영한 선생님들을 좋아하거든요. 제니쌤 저 아직 30대예요. 저 아직 40대 초예요. 이런 분들은요 제가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요 어떤 게 다르냐? 에너지가 달라요.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정도로 좋은 기운을 흡수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저 50이에요. 저도 50대 중반이잖아요. 그래서 좀 또 다른 차원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너무 어린 아이들 나의 에너지를 넣고 나의 영혼을 갈아 넣고 주말까지 할애를 해서 내 가정의 아이들도 같이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. 그래서 제가 원장님 교습소로 충분히 나가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월화수목까지만 하십시오. 향후 나가신다면 왜? 금요일만 빼도요.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다릅니다. 가정도 너무 중요하거든요. 조금 정말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는 더 깊은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. 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특히나 내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그런 때가 있어요. 뭐든지 성장하는 때가 있고 또 내가 함께 해야 되는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혼자 들고 뛸 때도 있거든요.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. 그래서 저는 원장님의 가정도 너무나 소중합니다. 그 아이들조차 엄마 우리 주말에 어디가 하는데 엄마가 혼자 맨날 바빠. 토일도 없어. 반납이야. 고3은 저리 가라요. 제가 들으면서요. 진짜 이 원장님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나? 50대인데? 그 생각 들었거든요.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내 자녀니까 여기까지 키웠지 저도 그렇게 어린아이들 오죽하면 안 받잖아요. 그래서 7세를 받는 건 곧 2달 후면 얘가 1학년이니까 그래도 맑게 알아들으니까 받는 거지. 저는 6, 7세 너무 여기 이렇게 쫙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저는 그런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싶진 않아요.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한테 쓰담쓰담 해주셔야 돼요. 너 여지껏 잘 참고 그 어린아이들을 정말 월천녀가 되기까지 너 너무 애썼다고 스스로에게 아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수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시거든요. 또 다른 상담으로 제가 오면서 또 차 안에서 유선통화 했던 그런 상담 내용도 있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거든요. 다음 편에 그 영상을 주제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